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은 조선시대 통신사, 일본으로 간 통신사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자세하고 세밀하게 그렸죠. 자, 오늘 조선시대 일본 여행기입니다. 김인겸의 가사, 일동장류가인데요. 이 그림보다도 훨씬 더 세밀하고 상세하게 사실적으로 당시 보고 들은 것을 담았습니다. 조선통신사도 있으니까 이 영상은 여러분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 11개월 일본 여행의 기록, 장편 기행가사 일동장류가입니다. 1763년 8월 3일부터 1764년 7월 8일까지 통신사의 일행으로 일본을 다녀온 김인겸은 출발부터 도착까지 견문을 보고 들은 것을 가사로 남겼습니다. 요즘은 일본 한 2시간 하면 가지면은 옛날은 다녀오는데 이렇게 1년 남짓 걸렸습니다. 자, 일동장류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동장류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을 출발하여 부산에 이르는 과정, 부산에서 대마도를 거쳐서 적간관에 도착하여 머물게 되는 과정, 정월 초하루 적간간의 명절 이야기와 오사카, 교토 등을 거쳐 에도, 동경입니다. 동경에 들어가 사신의 역할을 하는 과정, 귀국길에 부산을 거쳐 서울에 도착하여 왕을 뵙는 과정, 자,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작품에는 정확한 노정과 일시, 여행 중의 생활, 상세한 기상 상황과 자연 환경, 일본의 문물제도, 인물, 풍속 등을 자세히 묘사해서 200년 전의 우리 외교사절단의 규모와 한일 양국의 외교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진왜란 이후 가시지 않는 일본에 대한 감정, 기발한 위트, 흐뭇한 해학을 만날 수 있는 김인겸의 장편 기행가사 일동장류가입니다. 자, 읽는 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요. 좀 깁니다. 정말 기네요. 자, 일동장류가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일동장류가는 일본이죠. 일본을 씩씩하게 다녀오는 가사입니다. 제가 기가 죽지 않고요. 일본을 씩씩하게 다녀온 가사입니다. 자, 평생에 소활하야 공명에 뜻이 없네. 자, 평소에 소활하야는 꼼꼼하지 못하고 어설퍼서, 공명은 보기공명이죠. 바로 입신양명. 자, 보기공명과 입신양명의 뜻이 없다. 진사청명 족하거니 대과하야 무엇하리. 진사는 우리 선비들이 보는 아주 낮은 시험입니다. 이건 뭐 벼슬자리라기보다는 그냥 진사시라고 양반들에게 네 공부 어느 정도 했노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시험이고요. 대과는 진짜 과거죠. 자, 진사청명은 진사 정도의 청렴하다는 명망에 만족한다. 대과는 고관이 되는 과거 급제죠. 그 과거 하야 무엇하리. 아주 뭐 진사시만 치고 그냥 과거 시험 보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장중재구 없이 하고 유산행장 차려내어. 장중재구는 공부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유산행장은 뭡니까? 놀러 다니는 옷차림이죠. 그 공부에 필요한 도구는 없애고 놀러 다니는 옷차림으로 팔도로 도로놀아 명산대천 다 본 후에 아주 팔자가 좋네요. 저도 이러고 싶습니다. 풍월을 희롱하고 금호에 누웠더니, 풍월은 우리 강산이 자연을 뜻하는 거하고 똑같죠? 자, 풍월은 자연입니다. 그죠? 자연과 놀고, 금호는 공주입니다. 요즘 공주인데 공주에 누웠더니, 통신사 가기 전의 생활의 모습이 놀러 다니면서 공주에 응가하고 있었다. 북창에 잠을 깨야 세상기별 들어하니. 북창은 북쪽 창문인데요. 우리 북쪽 창문은 남자 방의 창문입니다. 그래서 서재를 뜻합니다. 남자의 방이다. 그죠?
복창사무라는 말이 있는데요. 복창사무는 검은고 술시입니다. 옛날에 선비들은 그 음악도 즐겼고 술도 먹고 시도 많이 쓴 듯합니다. 관백이 죽다하고 통신사 청한다니, 관백은 일본의 고위 관리고요. 관백이 죽었다고 통신사를 청한다니, 자, 일본으로 가게 된 계기가 일본에서 통신사를 청했기 때문이죠. 자, 일본에서 통신사를 청했습니다. 이때는 어떤 거? 개미 8월 초3이라. 자, 굉장히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날짜, 개미년 8월 초3일이라 구체적인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했죠. 사실성을 확보합니다. 날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풍습이라든가 사람의 모습도 굉장히 세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땐거 하고 답을 했으니까 문답법이죠. 북걸에 하직하고 남대문 내달아서, 자, 북걸은 대궐이죠. 대궐에 하직하고 남대문으로 하직 인사하고 남대문으로 내달려서 굉장히 빠른 북걸에 가서 임금을 보고 이렇게 했다가 이거 한 문장으로 줄여버렸죠. 빠른 전개를 보여주는데 관동별국의 시작도 이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면 좋겠습니다. 관왕묘 읊어지나 전생서 다다르니, 관왕묘는 그 관우장군의 묘죠. 관우장군의 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관우장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무당들조차도 관우장군을 모시는 무당이 있습니다. 관우신앙의 증거죠. 옛날에 관왕묘가 있었습니다. 그죠? 전생서는 제사에 쓰이는 동물을 기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 관왕묘도 지나고 전생서를 다다르니 사행을 전별하랴 만조 공경이 다 모였네. 사행은 사신일행이죠. 전별하라는 잔치를 베풀어 작별하는 것이고요. 만조 공경은 온 조정의 관리입니다. 온 조정의 관리들이 다 모였네. 잘 갔다 오라고 이래 모였죠. 곳곳이 장막이요. 집집이 안마로다. 곳곳에 장막이요. 장막은 포장이죠. 그 집집이 안장을 얹은 말. 아마 일본으로 가려면 부산까지는 말 타고 가고, 부산선 또 배 타고 가고, 다시 일본에 도착해서는 다시 또 말이나 가마를 타고 가야 되겠죠. 좌우 전후 매화들여 인산인해 되었구나. 모여들어. 좌우 전에 모여들어 인산인해. 사람들이 산과 바다처럼 많다는 뜻이죠. 정 있는 친구들은 손잡고 우탄하고, 자, 정 있는 친구들은 손을 잡고 우탄하고 슬피 탄식하고 걱정한다는 뜻이죠. 아마 옛날에 중국 사신이나 일본 사신으로 갔다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신의 길이 쉽지 않은 길이다. 철모르는 소년들은 부러워하기 측량없네요. 어린아이들은 나도 가보고 싶다 이런 뜻이죠. 부러워하기 헤아릴 수 없다. 정 있는 친구들은 우탄하고 철모르는 소년들은 측량없네. 대꾸법이죠. 대꾸법은 비슷한 형식의 반복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만조백관들과 작별 모습이고요. 석양이 거의 되니 낱낱이 고별하고,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석양은 시간적 배경입니다. 하나하나 이별하고, 상마포 3번 놓고 차례로 떠나갈세. 상마포는 요즘 방송도 있고 핸드폰도 있지만 옛날에는 어떤 신호를 이렇게 했는 모양입니다. 포를 쐈겠죠. 말에 오르라는 신호를 3번 놓고 그다음에 말에 타고 차례로 떠나가죠. 절월 전배 군간 국서를 인도하고, 절월은 깃대와 도끼 모양이고요. 전배는 길을 안내하는 공간입니다. 깃대와 도끼를 든 안내하는 공간이 국서는 아마 나라의 문서니까 못하네요. 왕의 친서다, 그죠? 왕의 친서를 이끌고, 비단일산 순시년기 사신을 묘하셨다. 비단일산은 비단으로 만든 양산, 순시년기는 깃발입니다, 그죠? 깃발은 사신을 모았었다. 사신 주변에는 양산과 깃발이 서 있다. 내 역시 뒤를 따라 역마를 짚듯하니, 역마는 말입니다. 말을 타니, 가치옷 지로 나장 깃꽂고 앞에 서서. 가치옷은 때때옷입니다. 때때옷 입은 하급 공간이 깃을 꽂고, 모자에 깃을 꼽았겠죠.
앞에 서고 마두서자 부촉하고 상견마 잡았구나. 마두서자는 군관입니다. 또 다른 군관이고요. 마두서자가 나를 내 옆에 서고 상견마는 상으로 끄는 말입니다. 마두서자가 말을 끄는 그런 군관인데요. 그 나를 부축하고 상견마 상으로 끄는 말을 잡았다. 자, 세패놈의 된 소래로 권마성은 무삼일고, 세패놈은 정파역절이죠. 소리를 외치는 역절,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러가라, 자상대 감당하신다, 이렇게 소리를 부르는 역절입니다. 권마성은 행차를 알리는 소리, 이제 방금 이야기했죠. 물러가라, 사신 나가신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죠. 아무리 말리어도 야, 하지 마라 이러니까 전례라고 부대하네. 정해진 의시라고 굳이 하네. 자, 백수의 늙은 선배 조련이 별성노라. 백수의 늙은 선배, 백수는 수염이 허연 늙은 선비가 조련이 갑자기 별성노릇 사신 노릇을 하니 우습고 기괴하니 남복이 수괴하다. 우습고 기괴하니는 기이하고 괴상하다. 남복이 즉 이상하다는 거죠. 남복이 수괴하다는 부끄럽답니다. 다른 사람 보면 민망하다 이런 뜻이죠. 이 부분에서 이제 김인겸의 겸손함이 드러나네요. 자, 사신 일행이 출발하는 광경입니다. 자, 장풍이 도찰더라 육선이 함께 떠나. 요즘처럼 기선이 아니죠. 장풍, 센 바람이죠. 센 바람에 돛을 달아서 범선입니까? 이런 배를 육선이 함께 떠나니 6척의 배가 함께 떠난다. 통신사의 규모가 됩니다. 삼현과 군악솔에 산해를 진동하니, 삼현은 거문고 가야금 비파소리입니다. 군악소리가 산해를, 산과 바다를 진동하니, 과장법이네요. 산과 바다를 울리니 과장법도 쓰였네요.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도다. 어룡은 뭡니까? 물고기들이죠. 물속의 물고기들이 마땅히 놀라는구나. 그만큼 음악소리가 크다 이런 뜻이겠죠. 해구를 얼핏 나서 5, 6도 뒤지우고, 해구는 항구입니다. 부산항을 지나서 5, 6도는 노래도 있죠. 꽃피는 동백소매, 노래 제목이 조용필의 노래인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5, 6도는 부산의 섬인데요. 물이 차고 나감에 따라 6개도 되고 5개로 보인다고 5, 6도입니다. 부산에 가면 한번 가보세요.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5, 6도부터 해운대까지 해안길인데 이기대 길이라고 합니다. 호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창망하여. 자, 이제 밤빛이 아득하구나. 아무것도 아니 배고 연해변진 각포의, 연해변진은 바닷가의 진지가 있겠죠. 요즘도 해안선에 가면 이제 관찰 군부대가 있죠. 진지에 각 항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밖에 뵐 만하다. 자, 이제 아무것도 안 보고 불빛만 두어 점이 겨우 보인다 이런 뜻이죠. 지금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부산항 출발의 모습이고요. 자, 배방에 이제 바다로 갔습니다. 배방에 누워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배방은 선실이죠. 선실에 누워있어 내 신세, 처지를 생각하니, 처지가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이 일어나니, 가뜩이 심란한데 마음이 어지러운데 고국을 떠나는 심해가 가볍지 않다는 뜻이죠. 자, 그러다 대풍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설상가상의 상황이 됩니다. 태산 같은 성냄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자, 태산 같은 큰 산 같은 성냄 물결이 천지에 자욱하다. 역시 과장법이네요. 크나큰 만곡주의 나뭇잎 붙이이다. 만곡주는 만석을 실을 만한 큰 배입니다. 만곡주에 나뭇잎 붙이인다. 나뭇잎 나복기다. 큰 배가 마음대로 파도에 휩쓸리고 있다, 움직인다 이런 뜻이죠. 하늘에 올랐다가 디함에 나려지니, 하늘에 높이 올랐다가 땅 밑에 내려지니, 높이 올렸다가 아래로 내려지니, 12발 상도 때는 차처로 굽어있고, 12발, 아마 12발, 돛대가 12팔로 이렇게 12발이죠. 한 2m쯤 된다 같으면 상당히 긴 돛대 모양입니다. 차는 나무의 격가지처럼 굽어있고, 이런 무섭겠죠.
신두폭 초석도천. 자, 초석도천의 규모가 신두폭이죠. 굉장히 어떻습니까? 세밀하고, 자, 세의 묘사를 했죠. 반달처럼 배불렀네. 자, 지프로 만든 도천, 반달처럼 배불렀다는, 바람이 세게 부니까 도치 이렇게 뭡니까, 반달처럼 이렇게 휘는 모양이 되겠죠. 굵은 울의 잔벼락은 등아래에서 진동하고, 자, 굵은 울의 잔벼락, 벼락이죠. 잔벼락은 등아래에서 진동하고, 물소리가 난다는 이런 뜻이겠죠. 성난고래 동한, 동한용은 물속에서 희롱하네. 성난고래와 움직이는 용이 물속에서 희롱하는 듯 굉장히 험하다, 파도가 세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파도가 거세다라는 뜻입니다. 방 속에 요강, 타구, 자빠지고 엎어지고, 방 속에 이제 요강도 있고, 타구는 침을 뱉는 그릇입니다. 자, 침을 뱉는 그릇이 자빠지고 엎어지더라. 내가 자빠지고 엎어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이렇게 자빠지고 엎어지는 것입니다. 상하좌우 배방들은 닙닙이 우는구나. 자, 배방의 늘 반지는 하나하나, 반때기 하나하나가 운다. 청각적 심성이 드러나네요. 바다 가운데서 이제 폭풍을 만났습니다. 자, 이제 해가 돋네요. 이윽고 해독권을 장관을 하여 보세요. 장관은 장엄한 광경이죠. 아마 일출의 장엄한 광경입니다. 자, 장엄한 광경을 구경하여 보세요. 바다에 솟는 일출 참 아름답겠죠. 일어나 배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문설주는 문기둥이고요. 사면을 바라보니 어와 장할시고, 장할시고는 굉장하구나.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어디에 있을꼬? 아마 이런 구경을 참 하기 어렵죠. 선생님도 참 바다에서 일출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닷가 일출은 봤습니다만, 자, 없을 거다. 서리법입니다. 그죠?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세. 구만리 우주 속에 넓고 아득한 우주죠. 넓고 한 우주에 큰 물결뿐이구나. 물결뿐이다. 전부 물만 보인다. 일망무제라는 성어가 기억이 나네요. 등 뒤로 돌아보니 동네 매의 눈썹 같고, 동네는 부산 동네의 산이죠. 동네의 산이 눈썹 같다. 눈썹같이 작게 보인다. 직유법이네요. 동남을 돌아보니 바다가 끝이 없다. 남쪽으로는 바다가 끝이 없구나.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입니다. 그죠? 우하의 푸른빛이 하늘 밖에 닿아 있다. 우리 이런 것을 세 글자로 뭐라 합니까? 예, 수평선이라 합니다. 슬프다. 정서가 드러나네요.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잡고 어디로 가는 것인고, 실제로 여러분 바다에 가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함께 떠난 5배는 간대를 모랄로다. 사면을 두루 보니 이따간 물결 속에서 부채만 작은 돛이 들락날락 하는구나. 배들이 저 멀리 떨어져 있죠. 함께 가는 배를 부채만한 작은 돛의 배죠. 일출의 장관과 바다의 모습이고요. 선중을 돌아보니 저마다 수질하여. 선중은 배 안을 돌아보니 저마다 수질은 물병이니까 배멀미입니다. 배멀미하여 똥물을 다 통하고 혼절하여 죽게 할래. 혼자 기절하여 죽는다고 알래. 선생님도 옛날에 제주도에서 한번 올 때 배를 타는데 참 멀미가 심하대요. 배를 탈 때는 선실에 누워있는 것이 아마 제일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행할사 종사상은 대연히 앉았구나. 종사상은 통신사의 우두머리고요. 이때 우두머리가 바로 조음이었습니다. 대연히 앉았구나. 의연한 모습이죠. 이런 의연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통신사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겠죠. 배방에 도로 들어 눈 감고 누웠더니 대마도 가깝다고 사공이 이르거나, 사공이 이제 대마도 다 왔다 이런 이야기한 것이죠. 고쳐 다시 일어나와 보니 심리는 남았구나. 자, 이렇게 아주 멀리 남았다. 이거 심리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외선 10여 척이 예선차로 보다 왔다. 배를 끌려고 모여왔다. 또는 마중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제야 돛을 치고 배머리 줄을 매어. 돛을 치고, 돛을 이제 내린다는 뜻이죠. 돛을 내리고 배머리에 줄을 매어.
그래 배를 당기는 거죠. 외선을 더지으니 외놈이 줄을 받아 외선으로 던지니 줄을 외선으로 던지니 외놈이 줄을 받아. 외놈이란 말에서 일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배에 외놈 배에 메어 놓고 일시에 날이으니 외놈이 노를 저으니 선행이 안온하여 좌수포로 들어가니 선행은 배의 움직임이 편안해서 좌수포는 대마도의 항구입니다. 좌수포로 들어가니 신신한 하여 있고 복선은 먼저 왔다. 신신은 오후 3시에 5시 사이인데 구체적인 시간이 기록되어 있죠. 신신은 되었고 복선은 짐을 싣는 배입니다. 짐을 싣는 배가 먼저 왔다. 자, 폭풍에 시달린 끝에 대마도에 도착했습니다. 자, 폭으로 들어가며 좌우를 둘러보니 포구 항구로 들어가며 좌우를 둘러보니 봉만이 상립하여 경치가 기절하다. 봉만이는 뾰족한 산봉우리가 상립하여 깎아지른 듯이 서서 기절하다. 경치가 기이하다. 경치가 우리가 평소 보는 것과는 많이 다르겠죠. 송삼, 죽백, 굴류, 등감 다 몰석 등청일세. 자, 송삼, 소나무, 삼나무, 죽백은 대나무와 잣나무, 귤과 유자, 등감은 감귤이죠. 감귤이 모두 다 등청색일세. 열거법이 쓰였네요. 외놈 6놈이 금도정에 앉았구나. 외놈, 모시러 온 외놈이 6놈이 금도정에 앉았구나. 금도정에는 정자에 앉았다는 뜻이죠. 그 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드러납니다. 인가가 쇼도하고는 인가가 드물고 여기 3집 저기 4집 지금 7집이네요. 합하여 해게 되면 4, 55 50호 더 아니다. 4, 50호 넘지 않는다. 전부 다 헤아려 보니까 그렇더라. 집 형상이 궁숭하여 노적댐이 같고 집의 모습이 몹시 높아 노적댐이 같다. 우리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곡식을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노적댐이죠. 대마도의 풍광과 인가의 모습입니다. 굿보는 외인들이 앉아 굽어본다. 굿보는 구경하는 외인들이 앉아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내인은 머리를 깎았고요. 남자는 머리를 깎았고 꼭지만 조금 남겨 고초상투하였으며 뒤통수만 조금 남겨 고초 같은 작은 상투를 했다. 우리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발 벗고 바지 벗고 칼 하나씩 차 있으며 외녀의 치장들은 머리를 안 깎고 일본 여자들은 머리를 안 깎고 밀기름 담뿍 발라 뒤로 잡아며 머리기름을 담뿍 발라 뒤로 잡아 메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세밀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쪽두리 모양처럼 둥글게 꾸여 있고 그 끝은 두로 틀어 빈혈을 찔렀으며 둘로 틀어 그 끝은 둘로 틀어서 빈혈을 찔렀고요. 물론 노소 귀천하고 의뢰빗을 꽂았구나. 자, 노소와 귀천을 막론하고 의뢰빗은 얼레빗입니다. 얼레빗을 꽂았구나. 얼레빗 같은 것은 머리에 이렇게 꽂고 있었겠죠. 의복을 보아하니 무업산 두루마개. 무는 겨드랑이 아래쪽 폭단입니다. 자, 의복의 겨드랑이 아래쪽 폭단. 우리는 두루마기 겨드랑이가 다 있는데 겨드랑이 아래쪽에는 소매가 없다 그죠? 한동 단막은 3회 남녀없이 한 가지요. 자, 한동으로 된 옷단막은 소매는 남녀없이 한 가지구나. 넓고 크고 접은 띠를 느작이 둘러매고, 자, 넓고 크고 접은 띠를 느슨하게 둘러매고, 꽉 조인경은 느슨하게 둘러매었네요. 일용범백 온갖 것은 가슴 속에 다 품었다. 늘 쓰는 물건입니다. 일용범백 늘 쓰는 물건들은 가슴 속에 다 넣었구나. 남진 있는 겨집들은 가마하게 니를 치라고. 남진 남편이죠. 남편 있는 여자들은
검게 이를 칠하고 이를 검게 칠했답니다. 뒤로 뜰을 메고 과부 처녀 갓난에는 그래 뒤로 또 띠를 메고 과부와 처녀와 갓난의 어린이는 앞으로 띠를 메고 자 뒤를 띠를 메면은 남자가 있다. 앞으로 띠를 메면 남편이 없다 이런 뜻이네요. 니를 칠지 않았구나. 이를 또 칠하지 않았습니다. 외인들의 의복과 풍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만 봐도 남편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지요. 외인들의 머리 치장과 옷차림입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의 모습이 다 드러나네요. 자, 점심 먹고 길 떠나서 20리는 겨우 가서 날 저물고 대우하니 길이 즐기 참혹하여 미끄럽고 쉬는지라. 날 저물고 큰 비가 오니 길이 즐기 참혹하여 끔찍하여 저거 어떻습니까? 끔찍하다는 많이 질다는 뜻이죠. 그래서 미끄러워서 쉽니다. 자, 감하면 다섯 놈이 서러가며 체변하되. 자, 다섯 놈이 서러가며 체변하되는 교대하되. 갈 길이 바위 없어 두던에 감아놓고 갈 길이 전혀 없어 두던 언덕에 가마를 놓고 이역이 주저하고 갈 뜻이 없는지라 오래도록 주저하고 갈 뜻이 없더라. 사면을 돌아보니 천지가 어둑하고 지금 밤이 되어 간다 그죠? 일행들은 간데 없고 등불은 깨졌으니 지척은 불분하고 망망한 대야 중에 자 지척은 분간할 수 없고 불분하고 분간할 수 없고 망망한 아득한 넓은 들판 중에 말 못하는 외놈들만 의지하고 앉으시니 오늘 밤 이 상황은 고단코 의지할 데 없고 위태하다.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교군이 달아나면 낭패가 오작할까? 교군은 가마꾼이 달아나면 낭패 매우 딱하게 되겠죠. 그 딱함이 오죽할까? 그놈들의 옷을 잡아 흔들어 뜻을 베고 가마 속에 있던 음식 갖가지로 내어주니 지적이며 먹은 후에 그제야 가마 메고 촌촌 전진하여 곳곳에가 이러하니 자 촌촌 조금씩 전진하여 곳곳에 가서 이런 행동을 하더라. 나쁜 놈들이네요. 만일 음식 없었다면 필연코 도주할세. 삼경은 깊은 밤이죠. 겨우하여 대원성을 들어가니 두통하고 구토하여 밤새도록 대통하다. 자, 밤새도록 크게 아팠다. 자, 지금 강호, 요즘 동경입니다. 애도를 하죠. 동경으로 가는 도중에 비를 만나고 또 외놈들이, 가마꾼들이 술을 부려서 고생을 한 모습입니다. 16일 우장 입고 강호로 들어갈세. 우장은 비옷이죠. 강호는 애도, 요즘 동경입니다. 애도로 들어갈세. 왼편은 여염이요 오른편은 대해로다. 자, 왼편은 마을이고 오른편은 바다도다. 자, 동경은 그 바다와 맞붙어 있죠. 피산 대해산 하야 옥야천리 삼겼는데 자, 산을 피하고 바다를 향하여 옥야천리 기름진 들판이 생겼는데 그 산 아래 평평한 곳에 바다를 향해서 기름진 들판이 생겼습니다. 그죠? 누대재택 사치함과 인물남녀 번성하다. 누대재택은 높은 누각과 집이 사치하고 인물남녀가 아주 번성합니다. 성첩이 정장한 것과 곤양주접 기특한 것. 성첩은 성곽이죠. 성곽이 높고 웅장함과 곤양중중은 높은 다리와 배입니다. 다리와 배가 특별한 것. 모양이 좀 특별해져. 대판성 서경독은 3배나 더하구나. 대판성은 오사카입니다. 오사카 서경보다 3배나 더하구나. 이 동경 애도의 모습이 굉장히 화려하다는 그런 뜻이죠. 좌우의 숫보나니 하장하고 무수하니 자유에 구경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아주 많은 사람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서한 북끝으로 이로 기록 못할로라. 서한은 어설픈 북끝으로 어설픈 내 솜씨로 다 기록을 못하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이로 기록 못할로라. 자, 30리 오는 길에 빈틈없이 묶으시니
자, 묶었으니, 이건 무슨 뜻이냐면 30이 오는 길에 빈틈없이 묶었으니 묶어두었다는 게 아니고 이어져 있으니, 대체로 허여병은 100만을 여러 일세, 100만을 여러 일세는 100만이 여럿이다니까 수백만이다. 상당히 뭐 많은 그런 집들이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여색의 미려하기 명호옥과 일반이다. 여자들의 아름다움이 명호옥은 나고야입니다. 나고야와 같구나. 일본 여자들이 이쁘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강호의, 즉 동경의 번성한 모습입니다. 실상사에 들어가니 여기도 무장유일세. 실상사라는 곳에 들어갔는데요. 무장주는 일본의 행정구역입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 이렇게 했죠. 경북 의성에 갔더니 들어가니 여기도 경상북도일세, 이런 뜻이죠. 뭐 서대문에 들어가니 여기도 서울일세, 이런 뜻이죠. 일본의 행정구역 명칭이 바로 무장주입니다. 여기가 처음에 원가강이 무장주 태수로서, 원가강이는 덕천가강입니다. 풍신식을 의회 통치자죠. 무장주 태수로서 평수기를 죽은 후에 평가를 없이하고, 풍신수기를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죽은 후에 평가는 풍신식의 가문을 없애고, 자, 이 땅에 도읍하여, 덕천가강이 이제 이 땅에 도읍을 했죠. 강하고 가음 열며, 이 땅에 도읍하여 강하고 부유하며, 배포가 신밀하고 법령도 엄존하여, 배포는 이를 교육함이 신밀하고, 신중하고 은밀하고, 법령도 엄존하여, 법령도 엄격하고 존엄하여, 지려가 심장하여 외국을 통일하니, 지려는 뜻과 생각이 매우 깊어서 인정할 건 인정하네요. 외국을 통일하니, 아묵하나 제뉴에는 영웅이라 하리로다. 김민겸이 봐도 뭐 똑똑한 사람들 이런 뜻이죠. 제뉴에는, 자기 무리에는, 외놈의 무리에는 영웅이라 할 만하다. 기강이 죽은 후에 자손이 이어서서, 덕천가강이 죽은 후에 자손들이 이어서서 이때까지 누려오니 복력이 가득하다. 복력은 복된 기운이 아주 많구나. 17일 비 개지 않고 실상사서 묵으니라. 17일은 비가 개지 않아서 실상사에서 묵었다. 자, 실상사에 묵으면서 그곳에서 일어난 역사를 회고했습니다. 자, 이심리 실상사가 삼사상 조복할세. 자, 이심리 실상사로 가서 삼사상 3명의 사신이 조복할 때, 조복은 관원들이 할애할 때 입는 예복이지만 여기서는 할애하는 행위입니다. 요즘도 어떤 외국의 국왕이나 사신들 오면은 만찬을 하고 이렇죠. 그런 만찬과 같은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내리지 않고 외성으로 바로 가니, 인민이 부려하기 대판만은 못하여도, 인민은 백성들이 부려하기 대판, 현재의 오사카만은 못하여도 서에서 동해 가기 30리라. 자, 서에서 동해 가기 30리니까 굉장히 요즘 하면 한 12km 됩니까? 지금 같아도 큰 도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규모가 크다. 외성의 규모고요. 관사는 본룡사요. 5층 물루위에. 자, 관사는 사신들이 머무는 집이겠죠. 본룡사인데, 그건 5층 물루위에 연암은 구리기둥 운소에 닿았구나. 연암은 10여 개의 구리기둥이 구름 낀 하늘에 닿았구나. 자, 구리기둥이 저 하늘 높이 솟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관사의 모습이고요. 자, 수석도 기절하고 죽수도 유치에 있네. 자, 수석은 물과 돌이죠. 자연도 물론 수석일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고 절묘하고, 죽수는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도 운치가 있다. 외항이 사는 데라 사치가 측량 없네. 외항은 일본 천황이 사는 데라 사치가 헤아릴 수 없다. 아주 사치로운 그런 풍경입니다. 산형이 웅장하고 수세도 한포하여. 산형은 산의 모습이죠. 산의 모습이 웅장하고, 수세도 한포에는
물의 세력도 한포하다인데 한포는 물이 흘러내린 모양이 사방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외성이 있죠. 일본인들의 성에는 빙 둘러서 물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침략을 막으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해자라고 합니다. 옥야천리 생겼으니 아깝고 애달프선. 옥야천리는 너는 기름진 들판이 있으니 아깝고 애달프구나.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렇지 못하다는 그런 뜻이죠. 이리 좋은 천부금탕 외놈의 기물되어. 이리 좋은 천부금탕은 천년의 요새죠. 천년의 방어시설이 외놈의 도구가 되어 일본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죠. 칭제칭왕하며 전자전손하니 칭제칭왕 황제 왕이라 부르며 자식과 손자에게 전하니 득천과강이 집권한 후 통일한 후 이렇게 자기 자신들에게 자손들에게 이었죠. 개독 같은 비린류를 다 모두 소탕하고 개와 돼지 같은 더럽고 아니돈 무리를 다 소탕하고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죠. 사천리 60주를 조선 땅 만들어서 사천리 60주는 일본의 국토와 또 행정구역이 60주입니다. 조선 땅 만들어서 왕하의 목욕감며 외의국을 만들고싶다. 왕하는 임금님의 덕행으로 교화하여 임금의 덕행으로 목욕감기니까 가르쳐서 목욕시켜서는 교화입니다. 임금의 덕행으로 가르쳐서 예의국으로 만들고프다. 그게 어떤 뜻입니까? 김인겸의 생각은 일본은 예의가 없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외성의 모습과 해포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사이고요. 기행가사이고요. 기행가사는 이거 말고 또 홍순학의 또 연행가가 있습니다. 사실적이고 직서적이고 또 묘사적입니다. 구체적이죠. 또. 주제는 일본 여행의 견문과 감상, 일본의 풍속과 문화에 대한 견문과 감상입니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보식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을 우리 추보식 구성이라 합니다. 여정에 따른 일화, 환경, 사건, 풍물 등을 사실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대꾸, 직유, 과장 등 다양한 표현으로 상황을 묘사했고요. 일본 사람들을 낮추어보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작가의 날카로운 비판 정신과 실학적 사고가 드러납니다. 정말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자, 활동은 수능 특강 책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단마 찾지 말고요. 문제를 풀면서 일동장류가를 정리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어 공부는 문제 풀이 공부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학습 꼭 부탁합니다. 사실 우리 모든 작품을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가사 5편이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읽으면 다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김인겸의 일동장류가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